모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예. 자, 먼저 청소년을 지키고 가정과 나라를 지키시기 위해 먼 길 마다않고 오신 여러분들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퍼스트코리아 시민연대 교육국장 이영미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구호 외치고 모두 발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간행물윤리위원회를 철저하게 조사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간행물윤리위원회를 철저하게 조사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발언은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 공동대표이신 주요셉 대표님 모시고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세종시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앞에 온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도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세종시의 출산율이 전국의 최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 자녀가 안정적인 직장 속에서 내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음란, 퇴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음란을 부추기고 동성애를 부추기는 이러한 도서를 읽고 잘못될 경우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바로 학부모인 본인, 자녀를 둔 부모가 여기에 대한 1차 피해자가 되고 또 당사자들도 일생을 잘못된 삶을 살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퍼스트 코리아 시민연대를 비롯한 많은 학부모들이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여기에 대하여 우려를 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잘못됨을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들 모두 자녀를 갖고 있을 것이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일반 국민 상식에 비추어서 윤리 도덕심에 어긋나고 우리나라 헌법에 반하는 이런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고 많은 학부모들의 민원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수용을 하고 시정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윤리위원회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이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 학부모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에 대하여 우리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1차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하여 이에 대한 복합 민원입니다. 2개 이상이 처리가 되는 중복된 복합 고충 민원에 대한 진정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을 넣은 것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 진정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적인 방법이 계속 묵인되고 묵살될 경우에는 우리는 여기 관련된 공무원들을 다 직무유기로 고발을 할 것입니다. 공무원분들은 나라를 걱정하고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러한 학부모 시민들을 더 이상 분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만일 방송에 내보낸다고 할 경우에 여기에 대하여 국민 여론이 들끓게 되고 이것이 만일 국회에서 국정감사에 올라갈 경우에 여기에 간행물윤리위원회뿐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심의위원들 모두 불려 나와서 국민 앞에 해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음란하고 퇴폐스러운 내용을
만일 공중파를 타거나 방송으로 생중계될 경우에 국민들이 경악하게 될 것이고, 여기 관련된 위원들을 반드시 책임을 지라고 압박이 들어가고 문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러한 복합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들에게 기회를 줄 때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 아무런 뒤탈이 없지만, 만일 그렇지 않고 간행물윤리위원회와 같이 엉터리 답변을 하고 유야무야하거나 우리의 고충민원을 묵살할 경우에는 우리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이 자리에서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먼 거리마다 않고 서울에서 전국에서 모였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선 너무나 잘못된 사법 적극주의에 의한 판결이 난무하고 우리 아이들을 조기 성애화시키기 위한 학교 내에서의 음란 퇴폐, 동성애 조장 교육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 무책임한 짓이며 우리 부모들을 분노케 하는 것이며, 우리 학부모뿐이 아니라 일반 상식을 가진 부모들 그리고 시민들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많은 시민들이, 많은 학부모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을 걱정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나라를 살리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잘못된 것을 오늘 성명서에 담고 또한 진정 공문으로 접수할 터인데, 이 내용에 대하여 신중하고 엄중한 인식하에서 심사에 임해주기를 촉구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귀한 발언을 해 주실 터인데, 국민권익위원회 모든 위원들 그리고 위원장께서는 이 사실을 엄중히 인식하여 이번에 우리가 진정으로 민원으로 넣고 있는 복합고충민원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엄정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잘못된 조사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학부모와 시민들의 이러한 심정을 10분 헤아려서 잘못된 심사에 대한 엄정한 재심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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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처음 발언해 주실 분은 우리 퍼스트 코리아 시민연대 부대표이시고 반동현 전문위원이신 이형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다들 조금 올리지 않게 약간 반 이쪽으로 조금 돌려요. 조금만. 에코를 아주 줄였거든. 예.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불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불신을 바탕으로 해서 간행물윤리위원회한테 맡긴 일을 또 감시하는 사람, 견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누구냐?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자, 제가 좀 안에 내용을 좀 잘 아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아주 끔찍하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의 책이 어떻게 유해도서 안임이 됐냐? 모든 법에는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예외적인 어떤 상황을 상정해서 재량권을 줍니다. 근데 그 재량권을 끝까지, 아주 끝까지 밀어붙여서 각 단계마다 행사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그 간행물윤리위원회를 위원 선정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법에 따르면 교육단체에서 추천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 교육단체 자격으로 들어온 단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입니다. 그 교육단체입니까?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일반 심의 기준에 보면 전체적인 분량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한 페이지 정도에 나온 거 가지고 꼬투리 잡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한 페이지도 아주 심한 내용이면 당연히 유해도서가 돼야 되겠죠. 근데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가장 끔찍한 책 일단 성교육을 합니다는 264페이지인데 그중에 음란한 내용이 66회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한 평균 4페이지에 하나씩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걸스토크라는 책에는 그거는 140페이지인데요. 음란한 내용이, 그러니까 심의 기준에 의거한 겁니다. 개별 심의 기준에 의거한 음란한 내용이 117회 발견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책들을 교육도서라는 명목으로 유해성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요, 책은 다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교육적 목적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죠? 자, 국민권익위원회 여러분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이유는 바로 이런 때 개입해서 시정하라고 국민이 세금 내서 여러분 먹여 살리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똑똑히 지켜볼 겁니다. 정보공개 청구 각 과정마다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성한 모든 자료는 모든 국민에게 공개가 될 겁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똑바로. 그냥 딴 거 필요 없이, 이거 전문 지식 필요한 거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시고, 그리고 심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를 보시고, 양심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가 이 책을 본다고 생각하고 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음란도서에 대해 면죄부를 준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시정을 권고하라. 권고하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발언해 주실 분은 좋은 교육 시민 모임 반동현 전문위원이신 박은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은희입니다. 일단 성교육을 합니다라는 책까지 청소년 유해도서가 아니라는 판정을 했다고 해서 제가 이제 분석해 주신 내용도 보고 또 도서관에서 빌려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책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책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지역에 검색하시면 이 책이 나올 겁니다. 한번 빌리실 수 있는 분은 빌리셔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이영우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4페이지 중에 하나는 음란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걸 다 일일이 말하려면 하루 종일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이 책은 학문성교 예찬하는 도서라고 보여졌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학문성교로 인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있는 어느 대장학문외과 의사가 말하는 학문성교의 위험성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문성교 시에 가장 흔하게 손상받는 부위는 항문 피부 점막인데 항문 찢어짐의 정도가 심해서 쉽게 회복되지 않고 상당 기간 항문 통증 및 대변 통증을 동반합니다. 심한 경우 항문 관략근까지 손상받게 되면 변을 참지 못하고 변이 새는 변실금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고 하죠. 항문 성교로 인한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질환이 곤지름이라고 부르는 콘딜로마 사마귀인데 항문 주변보다 항문 안쪽 더 깊숙하게 직장 점막까지 넓게 퍼지는 것이 특징적으로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심각할 정도로 발전하지 않으면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병의 치료는 부풀어 튀어나온 사마귀를 잘라내고 그 주변의 피부를 전기로 태우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문제는 이 질병이 워낙 재발을 잘하여 한 번의 치료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튀어나온 사마귀를 절제하고 이후 감염된 세포에서 다시 튀어나올 수 있다면 그때마다 잘라내고 전기로 태우는 수술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게 뭐 몸의 외부도 아니고 너무나 예민한 얇은 점막으로 되어 있는 직장 쪽입니다. 또한 치료 기간 동안에도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항문 피부를 잘라내고 전기로 태우기 때문에 항문이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통증이 심하고 배변 시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직장 안까지 깊게 발생한 콘딜로마는 절제 범위가 넓고 치료가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치료 이후에도 항문 협착과 같은 여러 합병증의 발생 위험도가 높아져 환자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의사까지 곤욕을 치르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에 걸린 부위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이처럼 항문성교는 심각한 질병을 가져다주는 행위인데 이 책의 232페이지를 보면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항문성교는 위험하지 않다. 항문이 찢어질 일도 없고 손가락, 음경, 섹스토이를 자주 삽입한다고 해서 변실금이 생기지도 않아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변실금이나 에이즈에 관한 내용은 다들 잘 알고 계시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학문선교나 변태 성행위까지 해보도록 부추기는 음란 도서들을 반드시 청소년 유해도서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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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 이어주실 분은 꿈키움 성장연구소 김민경 소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꿈키움 성장연구소 대표 김민경입니다. 저는 이런 음란도서 퇴출을 위한 규탄 집회와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과의 싸움을 왜 학부모들이 나서서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음란하고 저질스럽고 조기 성애어와 동성 간의 성행위를 부추기는 더러운 책들을 공공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에서 빼내고자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서관에 쌓여만 가는 음란 유해 도서들의 학부모의 애간장이 타들어가며 공정한 심의를 해야 할 정부기관들이 서로에게 이를 미루며 눈과 귀를 틀어막은 채 편파적인 심의를 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 등등 때문에 피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이 있기에 학문성교를 아주 자세히 묘사한 것과 디지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비임, 낙태, 다자성애, 수감 등이 나온 도서들이 아동 청소년들이 보기에 적합하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도서의 순기능을 잊은 채 그저 출판사와 아이들을 성에 중독시키지 못해 안달난 단체들이 압박에 못 이겨 이런 결과를 내놓은 간행물윤리위원회는 국가 세금을 좀먹는 도둑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해체가 답입니다. 도대체 윤리와 도덕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입니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기도 전인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기 중심과 행위 중심적인 성을 먼저 배우게 된다면 그들의 미래는 불보듯 뻔합니다.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지 마십시오. 세상이 변했다 해도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는 있습니다. 아동 발달학에서는 생식기와 관련된 뇌 성장이 20세까지 완성된다고 합니다. 아직 뇌 발달이 채 완성되지 않은 유,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음란한 도서를 접하게 한다는 당연한 불균형한 뇌 발달을 초래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에 이런 도서를 본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죽지 않는다고 장담하고 포장만 번지르란 채 성을 아이들의 권리라 주장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 주십시오. 아이들의 바른 가치관 형성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음란 유해 도서가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건전한 문화를 배우고 올바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길 바라는 학부모들입니다. 아이들에게 독극물을 주고 싶은 학부모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부디 국민권익위원회는 학부모들의 간곡한 요청을 귀를 기울여 지금까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만행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잘 들었는가?
간행물 윤리위원회 철저하게 조사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간행물 윤리위원회 철저히 조사하라! 다음 발언 하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발언 하실 분은 김미경 학부모 교육 강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모교육 강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부모들이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저희와 함께 뜻을 같이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10대 아이들을 위한 성교육 도서라고 나와 있는 책들은 성인이 보기에도 심히 수치스러우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용어들로 가득합니다. 선교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놓은 것도 모자라 학문 선교, 쓰리성, 구강 선교, 수간 선교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고 10대의 우정을 성적 대상, 동성애로 표현하며 부추깁니다. 뿐만 아니라 성행위도 낙태도 마치 아이들의 선택사항인 것처럼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도서들을 교육도서라고 외치고 믿는 모습에 참담한 마음마저 듭니다. 심지어 이런 도서에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고발하는 방법, 집단행동을 성공시키는 방법 등 교권 약화에 아이들을 선동하기까지 합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와 부모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성교육입니까? 성행위입니까? 생명의 존귀함입니까? 생명의 파괴입니까? 지금 발행된 포르노와 같은 책들이 윤리이자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학의 자유란 것이 아이들의 교육적, 정서적 보호에서 무시되어야 될 만큼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내 신체를 사진으로 촬영해 친구에게 전송하고 내 성기를 촬영하는 방법이 적혀있는 책을 보는 것이 아이들의 알 권리, 즐길 권리, 선택할 권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정서적 학대이자 아이들을 범죄자로 내모는 것입니다. 도서관 곳곳에 비치해둔 음란 도서들은 아이들을 성적 자극에 노출시켜 조기 성애화를 조장합니다. 외설적 성애화 교육에 노출된 아이들은 자기들이 피해자인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성적 자기 결정권, 합의 만능주의, 콘돔 만능주의를 앞세워 성중독, 가정파괴, 자살 등의 결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세이프섹스 교육은 청소년의 원하지 않는 임신, 낙태 등 심각한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각종 피임법을 어려서부터 상세히 가르치는 교육이 최선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 방식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학부모도 교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이프섹스 교육은 청소년도 성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서구의 피임 교육을 비판 없이 답습하고 생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2005년 미국 중서부의 5개 도시 중학교에서는 지킬 것은 지키자라는 교육으로 인성 함양과 절제 이점을 알리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혼의 성관계 감소, 성관계 파트너 감소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젠 서구에서도 이런 올바른 성교육을 시행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절제력을 함양하는 성교육,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한 성교육이 장착되어야 합니다. 영상물에는 시청 등급이 있어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왜 도서에는 아동에 대한 보호는 없고 어른들의 자유만 있어야 하나요? 자극적인 해외 도서, 불량 도서들을 들여오는 출판사들도 양심을 가지고 직업의식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리가 없는 간행물 윤리위원회 폐쇄해야 합니다. 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가 있는가? 간행물 윤리위원회 폐쇄하라! 네, 다음 발언하실 분은 김현중 학부모님 모시겠습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입니까?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기준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공유하는 성교육에 대한 도덕, 윤리, 상식의 기준과 이처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면 당연히 절대 다수의 국민, 특별히 자녀의 보호자인 학부모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간행물윤리위원회라는 이 소수의 집단이 국민들 위해 이처럼 일방적, 폭제적, 독재적으로 군림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누가 이들에게 이러한 중요한 일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까? 이들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입니까? 간행물윤리위원회, 이들이 정하면 음란한 것이 음란하지 않은 것이 되고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이 되며 위험한 것이 안전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이러한 음란, 유해 도서를 보고 문제가 생길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이들에게도 학부모에게도 도서관과 책은 교육입니다. 그런데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가 과연 교육적입니까? 아니면 교육을 악용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추행하고 학대하고 음란에 중독시키고 있습니까? 음란 유해 도서의 내용을 직접 보면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옳다라고 동조하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를 유기, 방치, 학대하는 부모와 같이 비정상적인 부모일 것입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기준이 아니라 국민과 학부모의 기준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아니라 이 나라의 엄마와 아빠, 우리 부모들이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이름에 걸맞게 간행물윤리위원회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해 명확히 조사하여 우라통 터지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음란하고 비정상적이며 위험한 음란 유해 도서들을 악용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추행하지 말라! 우리의 자녀들을 학대하지 말라! 우리의 자녀들을 음란에 중독시키지 말라!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해 주실 분은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의 정재욱 간사님이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어떤 곳입니까? 홈페이지 인사말을 보면 청소년을 유해한 간행물로부터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반사회적 범죄와 인륜을 저버리는 행태를 미화하는 간행물에 대한 적정한 통제는 출판의 발전과 출판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행물윤리위원회는 그 말처럼 행동하고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적정한 통제를 요구하는 음란한 아동 성교육 도서 66권에 대해서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유해하지 않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책들에는 도를 지나친 성행위 묘사와 노골적인 그림, 심지어 학문 선교 방법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마치 포르노 영상에서 자막을 따왔다고 해도 믿을 만큼 수위 높은 표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해하지 않다는 뻔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말하는 적정한 통제, 이 상한선은 어디까지인 것입니까?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상한선은 과연 무엇입니까? 과연 상한선은 있는 것입니까? 학문성교, 난교를 넘어 어른의 상식과 지식으로도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상한선이 대체 무엇이 더 있는지 간행물윤리위원회는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라! 윤리가 빠진 간행물윤리위원회, 음란물에 대해서 정의 내리지 못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는 간행물윤리위원회는 당장 해체하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소년 유해 도서 배제를 위해서 노력해온 학부모와 민원인들을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기만하고 조롱한 여가부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담당자에 대해서도 심히 규탄합니다. 여가부 담당자는 민원인을 기망하고 심의기관인 간행물윤리위원회에 공문으로 심의를 지시하지 않아
결국 직무유기로 인한 형사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공무원이 형사고발을 당할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음란 도서를 사수하려고 하는지, 학부모의 원성이 자자하고 학생들의 성적 일탈마저 부추기는 이 사안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촉구합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국민 기만 행위와 청소년을 보호할 저버린 조직의 만행을 중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방관하고 경종을 울리지 않고 면죄부를 허용한다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끝을 모르는 자극적인 음란한 출판물이 범람할 것입니다. 또한 음란함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상한선이 없는 성적 해방을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마음대로 정신적 폭력을 자행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 되는 66권의 음란한 아동 성교육 도서의 퇴출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소년을 타락시키는 여가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가부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대국민 기만 행위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음란한 도서에 대해서 교사분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전직 교사하셨던 강은혜 교사분 모시고 발언 듣겠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낳기 전 대안학교에서 도덕 윤리 교과목을 담당하고 담임 교사를 맡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독서 캠프가 있을 만큼 책 읽는 시간을 중요시 여겼고 책 선정에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읽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 가치관을 만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유해성 없음으로 결정난 책들을 보면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전문성이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아침 독서 시간에 학습 만화를 봐도 되느냐 안 되느냐도 학급 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간윤이가 말하는 유해성 없다고 말하는 이 모든 책을 모아서 교실에 꽂아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들이 아침 독서 시간에 여자 생식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진 사파 그림을 탐독하고 섹스하는 방법, 자위하는 방법, 남자와 남자가 학문 성교하는 방법, 오랄 섹스하는 방법, 여러 명이 성관계하는 방법, 게이 모임에 가서 찾아갔을 때 상대가 게이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을 학생들이 다 같이 입고 있는 모습 괜찮으십니까? 아닙니다. 이 모습이 건전하고 윤리적이고 교육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책을 다 읽은 후 옆 짝꿍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것이 바로 조기 성애화입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옆 짝꿍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길 바라십니까? 아닙니다. 인터넷에 동성애 모임 사이트 검색하기 바라십니까? 아닙니다. 성별은 남녀가 아니라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고 동성간 성행위를 존중하라고 열심히 성교육, 인권교육하던 미국은 청소년 5명 중 1명이 동성간 성행위를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십니까? 아닙니다. 음란도서, 잘못된 인권교육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곧 우리 눈앞에 펼쳐질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어린이도 청소년도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 가능한 인간이라며 그 앞에 독극물을 두고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은 궤변입니다. 청소년도 성적 존재이니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은 궤변입니다. 여러 가지 통찰이 가능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독극물이라면 치워주고 잘못된 것은 알려주는 것이 참 어른입니다. 올바른 어른이라면, 올바른 선생님이라면, 올바른 국가기관이라면 그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강윤희의 결정을 규탄한다! 국가권익위원회는 고충 민원을 명확히 조사하라! 감사합니다. 시원한 그늘 밑에서 바람도 솔솔 부르니까 몇 분 더 발언자 모셔서 발언 들어도 괜찮겠죠? 네. 자, 다음 발언하실 분 모시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대안 이희수 캠페인 팀장님 모시고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두 아들을 잘 키워 결혼시킨 엄마로서 또 지금은 2명의 손녀딸을 둔 할머니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신뢰하고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는 분들을 신뢰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다닌 학교와 도서관도 저에게는 믿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해주었고 도서관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꼭 배워야 할 지식을 담은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손녀딸의 손을 잡고 찾아간 도서관은 너무도 많이 변해 있더군요. 아니, 변한 것이 아니라 이건 공공도서관이라고는 할 수조차 없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말로만 들었는데 이것이 현실이고 사실이구나 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도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아동 청소년들이 봐도 된다고 단 한 권도 유해성이 없다고 결정한 책이었다는 그 사실에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손주들에게 정말 좋은 것만 주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부모라면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는 것,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교육 필요하죠. 그런데 성교육이 성행위 교육은 아니잖아요. 지나치게 남녀의 생식기만을 강조하고 성행위 장면을 적나라하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있다는 둥, 성별은 사랑과 무관하다는 둥, 우리 집에는 엄마가 둘이라는 둥, 이런 잘못된 성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왜 받아야 하나요? 우리 아이들이 왜 학문을 애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수관에 대해서 알아야 하죠? 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쓰리섬을 배워야 합니까? 이게 성교육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포르노보다 더 저질스러운 책들을 교육이랍시고 보여줄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연배는 물론이고 나의 두 아들도 이런 교육 안 받고 이런 책 안 봤어도 결혼해서 아들들 낳고 건강하게 가정을 이루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건전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무엇 때문에 교육이란 가면을 씌워서 우리 자녀들의 영과 육과 마음과 정서를 병들게 합니까? 저는 제가 이상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너무 나이가 들었나? 내가 너무 꽉 막힌 사람인가? 그래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걸까? 그래서 두 며느리와 또 병설 유치원에서 교사를 하는 조카딸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나만 이상한 거냐고, 나만 이렇게 가슴을 치는 거냐고. 웬걸요? 다들 나와 같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와 조카딸도 주변에 같은 또래의 자녀를 둔 엄마들도 아이들을 키우기가 무섭다고, 학교를 보내도 불안하고 도서관에 가도 불안하고 이건 정말 도를 넘었다고, 아이들의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하는 독약이라고 다 나와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불쾌하고 성적인 수치심이 느껴지는데 아이들한테 이런 책을 보여주는 건 완전 아동학대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어른들이 이렇게 불쾌하고 수치심을 느낀다면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큰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될까요? 이게 얼마나 성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하게 만들까요? 이런 선정적이고 잘못된 성인식으로 가득한 책으로 교육을 시켰다가는 내 아이가 성폭력 가해자가 될 판입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제목만 봐도 섬뜩한 선생님께 대항하라, 부모에게 대항하는 법, 청소년 임신교육법, 학문 선교 지침서, 자위행위 교육도서, 쓰리섬 교육도서, 변태 성행위 교육, 음란도서 등등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런 책을 우리 아이들이 왜 봐야 합니까? 유해성이 없다고 선택하고 우기고 있는 사람들, 당신들의 자녀 이런 책으로 성교육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저주스러운 포르노 음란 도서가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 정말 상상도 되질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중에 이런 저주스러운 책의 내용들을 진짜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책이 공공도서관에 있으니까. 왜?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이니까요. 이렇게 잘못된 지식과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 망치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도서관 검열하지 말라고 이 책에 유해성이 없다고 심의한 모든 분들, 이 나라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유익한 책이면 당신들 안방에 진열하고 당신들 자녀들에게 이 책들로 성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망치고 올바른 성인식을 망치고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는 이런 음란 도서들 당장 도서관에서 싹 다 회수해서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바르고 건강한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정말 유익하고 건전한 도서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행물윤리위원회 여러분, 또 여러 도서관 관계자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행동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하실 분은 반동성애 기독 시민연대 회원이시고 시민활동가로 활동하시는 김재현 회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오염의 끔찍함을 알리기 위해 애니쇼츠를 제작하고 있는 유튜버 발음연구소입니다. 간윤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온갖 좋은 말들로 가득 차 있더군요. 좋은 책, 좋은 글이, 좋은 생각, 좋은 나라를 낳습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유해 간행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간행물의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제가 서울시 의회 정례회의를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성관계하는 쓰리썸, 채찍질하며 성관계한다는 내용, 남자끼리, 여자끼리 성관계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묘사, 심지어 짐승하고도 성관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책들이 버젓이 초등학교에 집중적으로 쫙 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책들이 교육청 추천도서라고 합니다. 교육감의 답변이 분노를 유발하는데요. 이 책들이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라 문제가 있었다면 통과를 못했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모들이 민원을 넣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간윤위 통과가 명분인 셈입니다. 이렇게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어떤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고 있는 지금 너무나 화가 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청소년에게 좋은 책을 읽게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따위 책들을 읽히시는 겁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책들을 읽히면 청소년들이 좋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청소년 머릿속에 온통 자위 행위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쓰리썸이라는 걸 해도 되나 보다. 수업 시간에 멍 때리면 채찍은 어디서 구입하지? 쿠팡?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변태 성행위 교육을 시키는 걸 보니까 이런 것도 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냔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좋은 생각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간윤위 위원들에게 좋은 생각은 성오염, 가족체계 파괴, 남녀 구분 파괴, 문란한 성생활을 통한 성해방이 청소년에게 심어주고 싶은 좋은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이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행위라고 정말 생각하시는 겁니까? 됩니다. 이게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겁니까? 됩니다.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책을 읽히시라는 겁니까? 성중독자를 양성하기 위해서입니까? 젠더 이데올로기와 PC주의 등 왜곡된 정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닙니까?
청소년기는 신체 발달과 함께 뇌 기능도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온통 음란한 생각들을 머릿속에 주입시키고 또 이러한 것들을 해도 된다고 교육시키고 실행에 옮기라고 부추기면 에이즈나 각종 성병의 위험에 어린 청소년들을 내모는 것입니다. 이렇듯 청소년기에 인생을 박살내버리시라는 겁니까? 책임져라! 우리 자녀들을 망가뜨리는 이런 변태책들을 공급하는 간윤위에게는 위원들 교체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청소년들을 젠더 이데올로기로 세뇌시키려는 편향된 정치 이념 위원들이 아니라 건강한 윤리의식, 건강하고 올바른 가족 의식을 심어주려고 노력하며 진정 청소년들을 위하는 위원들로 교체돼야 합니다. 교체하라! 교체하라!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소년들 머릿속에 음란 생각 넣어서 인생을 초장에 짓뭉개 놓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간윤위 위원들 조사 후 교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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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언자 모시겠습니다. 마지막 발언해 주실 분을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시민활동가로 활동해 주시고 계시는 김민경 회원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박민경 회원님이십니다. 네, 괜찮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서. 네.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늘은 너무 푸르고 오는 길은 하늘은 너무 푸르고 흰 뭉게구름 두둥실 떠 있고 산천은 초록으로 빛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비참하고 우울하고 슬픕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들다고 합니다. 2023년 4월부터 전국 72개 학부모 단체의 항의로 시작된 음란 유해 도서 퇴출 문제가 법률과 규정을 무시한 간행문 윤리위원회 음란 유해 도서 편파적으로 심의한 것을 비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3대 욕구, 식욕, 성욕, 수명욕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국가를 만들고 이런 건전한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음란도서 그 책을 봐도 정말 변태 성행위 교육, 자유행위 교육 우리 앞서 다 말씀하셨지만 선생에게 대항하라 학교에서 혁명을 이런 책이 아이들을 위한 신박한 도서라고 합니다. 이런 도서는 바른 성 가치관을 갖기 전에 조기 성애화가 될 것이며 인간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멸망의 길로 접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가정과 사회 국가를 무너뜨리는 공공도서관 음란 유해 도서를 통해 잘못된 성 개념에 속아 수많은 남성이 자신의 성기를 잘라내고 또 잘못된 성 개념에 속아 여성은 자신의 가슴을 잘라내고 자궁을 적출해가며 자신의 성별이 바뀔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하는 청소년 유해 음란 도서를 권익위원회는 명확히 조사하십시오. 청소년들에게 결국 자기 성적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법을 보장하고자 하는 집단적 간암의 길로 건강한 다음 세대를 지켜낼 수 없음은 자명한 길입니다. 음란도사가 청소년들에게 성적 타락의 인간의 권리이며 선택권이라고 주장하는 전전두엽의 고결한 기능을 마비시키는 급진적 성혁명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잠시 봤습니다. 우정사업본부로 정말 너무나 귀엽고 예쁜 우리 유치원 학생들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즐긴 것이 곧 내가 됩니다. 음란물이 지배하면 그것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음란물에 중독되면 기억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뇌가 쪼그라들어 마약 중독자의 뇌와 같아지며 뇌에 부식이 일어나 도덕성, 의지력,
중동 조절의 컨트롤 타워인 전점 투협을 부식시킵니다. 음란물을 저취한 후에는 호기심,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 좀 더 자극적인 음란물을 찾게 되며 음란물의 내용을 보편적인 성으로 인식하는 일반화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음란물에서 본 것을 직접 행동으로 옮겨 실행함으로 성폭력 범죄자가 되거나 변태 성욕자가 되어 타인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자신도 스스로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 지혜에서 성경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지혜서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간행문윤리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는 자정하시고 시정하시고 철저한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차세대의 이런 교육이 없어도 우리 차세대 안에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은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음란물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음란 도서와 권장 도서 구분 못하는 간행문 윤리위원회 철저하게 조사하라.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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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교육은 부모의 최우선 권리. 간행문 윤리위원회를 철저하게 조사하라.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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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발언까지 다 들었는데요.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음란 도서에 관한 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밥 해잡 쓰고 강원도 거제도에서도 올라와 주셨습니다. 자, 먼저 한효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대표님 모시고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에 분들이 너무나게 또 말씀도 잘해주시고 정말 그랬기 때문에 저는 진짜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보다는 우리의 다짐을 한번 다지는 그런 발언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문제 없다고 하면서 뉴스에 나올 때는 모자이크 처리해서 나오죠. 아니 그렇게 떳떳하고 맞으면 왜 뉴스에 모자이크를 처리하느냐. 이것만 봐도 명분은 우리에게 있다. 아까 어떤 분이 우리는 소수가 아니냐 나만은 아니냐 이렇게 걱정했지만 국민께 알면 우리는 승리한다. 다만 이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우리가 지고 있고 또 이 싸움이 기동전이 아니라 진지전으로서 오랜 긴 여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치면 안 된다. 감사한 것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간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정말 우리가 많이 지혜를 줬고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거쳐왔지 않습니까? 출판사도 방문하고 교육부도 방문하고 여가부도 방문하고 간행문회까지 철저하게 왔고 이제 권익위원회까지 한 번에 위에서 칠 수도 있었지만 우리 밑바닥부터 쭉 오면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뿌리부터 이거 좀 많이 썩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뿌리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감사한 것은 의회, 지자체 의회 중심으로 의원들이 많이 나와서 또 의회에서 발언을 많이 하고 그 지자체를 바꾸는 움직임도 있다는 것에 대해 참 감명받았고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거기가 어디였죠? 무슨 도였죠? 경기도도 있었고 서울시도 있었고 그렇죠? 충남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갖다가 실망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방 조직을 깨우고 지방을 세우는 그런 절호의 기회라고 정말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안 한 게 있던 것 같아요. 이 국회의원들이 이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행을 해봤는지 안 하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들이 간행위원장 부르고 여가부 장관 불러서 이 책을 갖다 모니터링에 떼어놓고 한번 질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이거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간행위원장 불러가지고 당신은 그 사고의 차이라고 그래 다 너의 믿음은 당신의 믿음은 이것이 아동들에게 유리하고 교육적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뜻을 한번 받아보자. 이 PPT 띄워도 되겠냐? 띄우는 거예요. 예? 이 간행위원장 이
또 욕이 나오려고 죄송한데. 간땡이가 벗어요. 네, 간땡이가 벗죠. 국민권익위원장님께도 우리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 여가부 장관도 아까 보니까 고발했다고 하는데 국민권익위원장님이 왜 똑바로 안 하면 정말 우리 국회의원들 통해서 관행위원장과 함께 국회에 출석하도록 해가지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을 또 하나의 방법으로 제가 한번 좀 제시를 해보려고 또 발언을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제가 그거를 한번 어쨌든 하나하나 좀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이게 특별 순서 넣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거제도에서 이제 올라오신 학부모 대표님 계십니다. 자, 거제도에서 올라오신 분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거제 학부모회 대표이신 김애란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가운데로 위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거제에서 오늘 제일 멀리서 온 것 같은데 거제에서 왔습니다. 저희 거제시의회에서도 이 음란 도서 문제를 국민의힘 김선민 의원과 우리 회원들이 파헤쳤습니다.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이런 도서들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이것을 시의회에서 상정해서 그 토론하고 또 해서 선민 의원이 고발했는데 그때 평생교육과에서는 결국은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문제다. 여기에서 허가됐기 때문에 어떻게 평생교육과에서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야비하고 자신들은 가짜 인권을 내세우면서 굉장히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인 척하는 특정 정당 사람들은 그 음란 도서를 왜 빼느냐고, 왜 도서관에서 빼느냐고 찾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그 도서관에서 책을 빼는 것을 반대하는 미친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 시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까 한효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께서 이 문제를 꼭 국회에서 공론화시켜서 우리 국민들, 특히 학부모들이 전부 다 알게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나 도저히 한마디 안 하면 못 가겠다. 선착순 한 분만 짧게 1분만 모시겠습니다.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서 온 강천석인데요. 대전 부정부패 방지대, 부정선거 방지대 서구을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나갈 뿐만 아니라 여기 퍼스트 코리아 시민연대 등등 이승만 기념사업회 이런 데 다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나이는 70대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음란도서 이런 권장도서를 구분도 못하는 이 간윤위에 대해서 듣고 지금 쫓아왔습니다. 버스를 환송해서 왔는데요. 이자들이 하는 짓이 공산주의로 가는 진지전입니다. 그렇죠? 총칼로는 안 되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잘하는 게 미사여구로 이런 걸 못 알아차리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미사여구를 늘어놓습니까? 우리 이런 데 넘어가지 않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 동성애가 만연하고 마약이 만연하게 됩니다. 우리 국가는 망하는 겁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깨어나십시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반드시 지켜서 의로운 사람들로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키워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 발언해 주신 13분의 발언자들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명서 낭독은 금 글로리아 사무국장님, 반동성애 기독 시민연대십니다. 금 글로리아 사무국장님과 퍼스트 코리아 시민연대 대표이신 정세윤 대표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성명서 제목 있잖아, 오늘 제목. 이거 제목. 이거 있잖아, 제목. 이거 그게 없어. 이거 이거다. 자, 시작. 성명서 음란한 도서 방치하지 말고 권익위원회는 고충 민원에 대한 명확한 조사 실시하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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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5일 퍼스트 코리아 시민연대를 비롯한 전국 학부모 단체 대표 32년 성인이 보기에도 음란한 도서 66권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어이없는 판정으로 면죄부를 준 간행문 윤리위원회에 시정 권고를 요청하는 고충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퍼스트 코리아 시민연대와 반동성애 기독 시민연대는 전국 67개 협력단체들과 함께 다음 사항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촉구한다. 첫째, 해서 본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 지침 제12조에 따른 우선 처리할 고충민원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에 본 고충민원 건을 신청한 32인은 본건을 배당받은 조사관은 물론 국민권익위원장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선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1. 본건은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관련된 복합 고충민원에 속한다. 1호. 앞서 지난 2023년부터 상기단체 대표들은 전국 다수의 공공도서관의 서가에서 성교육이라는 주제의 매우 음란한 도서들을 다량 발견한 후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였으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를 보여 이 두 부처의 책임자를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상기 학부모 대표 32는 간행물윤리위원회 운영 및 심의 규정 제6조의 5호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출판의 자유를 빙자하여 법과 규정을 어겨가며 심의를 거부하였고 결국 법제처가 이 사건 도서들은 심의 대상에 속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에 대해서조차 법제처의 판단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다가 결국 2023년 10월 10일 2회에 걸친 내부회의 끝에 심의를 시작하였으나 마지못해 형식적인 심의를 거쳐 음란한 도서 66건 모두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성 없음이라는 어이없고 끔찍한 판정을 내렸다.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는 여성가족부의 고유 업무이므로 여성가족부에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며 간행물윤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이므로 지도, 감독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양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므로 고충민원 중에서도 우선 처리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한다. 2. 다수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고충민원에 속한다. 2호. 66건의 도서는 현재 전국의 공공도서관 및 학교 도서관의 서가에 비치되어 있어 청소년이 아무런 제재조차 없이 열람할 수 있다. 이 책 중에는 변실금은 물론 에이즈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학문 선교의 방법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관념을 해칠 뿐 아니라 치명적인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하게 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저는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었죠. 삽입을 하는 쪽은 굉장한 쾌감을 느낀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삽입을 당할 때도 꼭 쾌감을 느끼고 싶었어요. 이는 쾌감을 강조하여 호기심을 유도한다. 학문 섹스는 올바른 방법을 이론적으로 숙지하고 어느 정도 연습해야만 쾌감을 얻을 수 있는 성행위예요. 이는 이론적으로 검증된 성행위 방법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들고 고통을 참고 연습하여 중독에 이르도록 독려한다. 손가락을 집어넣어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괄약근을 통과해 10cm쯤 들어가면 상부 직장과의 경계에 이르는데요.
당장 대변을 봐야 할 상태가 아닌 이상 이 부분에는 변이 차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의학 전문 지식을 제공하여 마치 의사들이 허용하는 성회의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유도한다. 전국의 학부모 중 상기 내용이 담긴 도서를 자신의 자녀가 읽기를 원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며 대다수는 절대 읽지 못하도록 조처하기를 원할 것이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들 대다수 학부모의 권익을 철저히 유린하는 것이다. 둘째,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편향된 자들이 장악하여 편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자행된 것으로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정한 바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본연의 책임을 다한다면 당연히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시정 권고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9조 및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및 운영 규정에 명시된 심의 기준을 따르지 않은 자의적인 판정이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과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 규정은 청소년 유해성과 연관된 43가지의 매우 구체적인 개별 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자체 확인 결과 이들 도서 중 대부분은 심의 기준에 저촉되는 내용의 총 개수가 60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도서의 교육적 특성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주었다. 지극히 반교육적 내용을 담은 도서에 성교육이라는 제목만 붙이면 교육적인 것이 되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다. 만일 그렇다면 살인의 방법을 가르치는 책도 살인교육이라는 제목만 붙이면 유해성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 현 간행물위원회 구성을 볼 때 연령별 유해성 여부 판단에 필요한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규정 제11조 2항에 근거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하라는 민원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면서도 해당 도서가 초등생에게만 유해하며 중고생에게는 유해하지 않다는 자의적 판단을 내렸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에 정의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므로 초등학생을 청소년에 포함하는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해당 도서가 초등학생에게 유해함을 인정하면서도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궤변을 기반으로 판정하였다. 또한 청소년에게 유해성이 없다는 판정을 내리면서도 부모, 학교 등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추가하였다. 이는 술 먹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우스갯소리에 비견되는 타당성 없는 판정이다. 2.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및 간행물윤리위원회 운영 및 심의 규정에 명시된 바 민원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방해하였다. 출판법과 자체 운영 규정에는 30인 이상의 서명한 경우 도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정당한 심의 요청을 거부한 채 수개월의 시간을 지체하였다. 또한 재심의 과정에서는 운영 규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바 의견 구술 권리를 임의로 1인 10분으로 제한하고 이를 부당하다고 여긴 민원인은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2인 20분을 요구하여 담당자가 전달하였으나 법률적 근거도 없이 독립기구임을 주장하며 이 역시 거부하였다. 재심의 당일 의견 구술을 위하여 참석한 민원인에게 성희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규정의 근거도 없이 강요하였다. 해당 도서의 내용상 의견 구술 과정에서 성적 혐오감 및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 불가피함을 고려할 때 민원인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 이에 퍼스트 코리아 시민연대와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를 비롯한 전국의 협력단체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본 사안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한 후 시정 권고를 내려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요구 하나, 국민권익위는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관련된
복합고충민원에 속한 본건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 지침 제12조에 따른 우선 처리 고충민원임을 직시하고 최우선 처리하기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국민권익위는 다수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고충민원에 속한 본건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 지침 제12조에 따른 우선 처리 고충민원임을 명심하여 최우선 처리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66권의 음란도서가 현재 전국의 공공도서관 및 학교 도서관의 서가에 비치되어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열람할 수 있다니 말이 되는가? 학문성교 광고까지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음란도서 즉각 수거하라! 하나, 간행물윤리위원회 편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결정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즉시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시정 권고하라! 권고하라! 하나, 청소년 유해성과 연관된 43가지의 매우 구체적인 개별 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9조 및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및 운영 규정과 심의 기준에 저촉되는 내용의 총 개수가 60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도서의 교육적 특성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준 간행물윤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연령별 유해성 여부 판단에 필요한 전문성이 없는 현 인적 구성원을 우려하여 운영규정 제1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하라는 민원인은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간행물윤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출판문화사업진흥법 및 간행물윤리위원회 운영 및 심의 규정에 명시된 바 민원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방해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불법성을 엄중히 인식하여 국민권익위는 직무 유기하지 말고 즉각 본 사안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한 후 시정 조치하라! 2014년 8월 16일 퍼스트코리아 시민연대,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동성애 동성을 만들 국민연합, 진평현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이상입니다. 오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순서는 다 끝났고요.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사진 제일 앞줄에 계신 분은 턱 아래에다가 옆에 계신 분하고 좌우를 살피셔서 좀 높이를 맞춰주시고요. 두 번째 줄은 턱 아래. 네, 세 번째 줄은 조금 위로 만세로 들어주시고요. 자, 보이는 거는 자녀 교육은 부모의 최우선 권리를 앞으로 보이게 해주십시오. 예, 자녀 교육은 파란 색깔 앞으로 해서 자녀 교육은 자, 두 번째 줄도 양쪽 한번 좌우를 살피셔서 줄 좀 맞춰주시고요. 마지막 줄 좋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앞에서 찍는 분들이 해주세요.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오른손. 자, 한 손으로 들으시고요. 오른손. 자, 오른손. 예, 외치는 구호손 뒤 돌리셔서 오른손 들고 찍겠습니다. 네,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광고를